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터디의 잘 사는 법 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영상 자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인간이 일생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제1의 소임은 후손을 잇는 일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우주선을 발사하고 고성능의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관측해왔지만 아직까지 우주 어디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크기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우리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어딘가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까지 지구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축복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언제 탄생하였고 어떻게 진화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나이를 약 45억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지구는 가스와 먼지 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약 7억 년에서 10억 년이란 기나긴 기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약 7억 년에서 10억 년이란 기나긴 기간 동안 수많은 처절한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지구 생명체의 조상인 단세포가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단세포가 탄생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에서 38억 년 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기까지 또 25억 년 이상 처절한 진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다세포가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구의 다세포가 탄생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세포에서 고등 생명체가 되기까지 또 수억 년 이상 처절한 진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조상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시기는 약 25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살았던 기간은 고작해야 300만 년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단세포에서 고등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일생 동안 후손을 잇는 숭고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비교해보았을 때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교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동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하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지만 동물은 동물로 태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주제의 핵심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자신과 자신의 조상을 위해 후손을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신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생의 유전정보와 인연 등의 조건이 가장 잘 맞아야 가능합니다. 다음 생에 자신과 가장 유사한 유전정보는 바로 후손의 유전정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사한 유전정보는 부모와 자식 간인 일촌의 유전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촌, 삼촌, 사촌 순으로 점차 유전정보의 유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질기고 깊은 인연도 조상과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나 조상을 위해서 후손을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생에 자신과 모든 조건이 딱 들어맞는 조합은 자신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고 계속해서 자신과 조상은 후손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는 순환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약 20년 전에 제법 큰 사찰에서 신도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도와 신도의 어머니는 그 사찰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후에 늦둥이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이 돌아가신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 사찰의 큰 스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도는 그때부터 늦둥이 딸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여러가지 특징들이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신도로부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다른 신도로부터는 자신의 아들이 어려서 갑자기 죽어 그 후 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직전에 죽었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후손을 잊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가 궁금해지죠.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먼 친척의 후손으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생과 전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으로나 동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전생의 유전정보와 아주 먼 유전정보를 가진 동물로 태어난다면 그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물로 태어나 동물로 살아가는 동안 그에 따른 유전정보와 인연이 강고하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로 모든 생명체의 계보는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이를 쉬운 비유로 고속도로와 국도와 비포장도로와 산길과 길 없는 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수한 후손을 두는 것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이고 평범한 후손을 두는 것은 국도를 건설하는 일이고 자신의 후손을 두지 못하더라도 친족의 후손이 많은 경우라면 비포장도로를 건설하는 일이고 자신의 후손도 두지 못하고 친족의 후손도 없는 경우라면 산길이나 길 없는 길을 건설하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어느 길을 건설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은 우수한 후손을 두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출산한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